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펜션에서 주중이라 농사 모드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거두고 있어요. 농사일 거두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안두콩을 이제 그동안에 밭에서 다 땄어요. 그 딴 안두콩을 선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시원하게 수영장 보이죠? 이따 오후에 네, 김종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또 펜션 입실하신 손님들이 이용을 하실 테고, 저는 그 안두콩 선별 작업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엄청 덥죠. 그곳은 상주라고 그러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이슬기님 안녕하세요 그러셨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안두콩 선별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좀 잠시 현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두콩이 이제 밭에서 따가지고 와서 횡성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밭에서 따서 콘티박스로 지금 3개를 좀 쏟았어요. 3개 쏟고 또 이렇게 또 대기하고 있고 또 여기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선별을 해서 또 시간 되면 또 이걸 다 까야 돼요. 이렇게 까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지금 이 시간까지는 보리수, 그다음에 예, 탁인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상주가 폭염주의보군요. 오늘 여기도 매우 더운데요. 좀 그늘에 있어서 좀 시원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안두콩 선별 작업하면서 저희 이제 그 가족들 실장 2명하고 이 젊은 친구들은 좀 내려가서 밭에 풀 뽑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잠시 이렇게 하고 좀 있으면 올라올 텐데, 그동안까지 제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먹습니다. 푸짐하죠? 이거는 이제 빵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쑥 절편이 되겠고, 이거는 오디하고 이제 수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차인데, 이거 금방 엎질러졌어요. 이거는 오디 보리수 이렇게 이제 먹어가면서 할 겁니다. 하고 이제 이 커피입니다. 이거는 네, 같이 항상 커피는 제가 같이 삽시다. 이 컵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컵에 커피는 노두 커피를 약하게 타서 숭늉 마시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땀을 흘리면은 갈증날 때 마실 수 있는 물도 있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 화면을 자칫 이제 거치대를 옮겨가지고 작업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명 지금 그 전화가 와서 이렇게 잠시 통화가 정지됐는데요. 예, 송어에 드시러 오시겠다고 전화를 주셨네요. 그래서 통화하느라고 잠시 좀 정지됐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익은 거 이렇게 놓고, 또 중간 된 거 이런 거는 또 이게 이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큰 박스에 넣고, 푸르스로 먹는 거 이건 쪄먹는 용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따로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렇게 이 3가지를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혹시 이슬기님 지금 돌아 계시죠?
지금 너무 마이크가 없이 이 자체 마이크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마음님. 아이고, 또 이거 놓는 걸 또 잘못 놨네. 이 방송은 한 12시경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죠? 11시 한 20분 정도 됐겠는데? 그 정도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에서 오늘은 농사 모드로 돌아가서 이 안두콩 선별 작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고 화요일과 목요일 날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토크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농촌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 뭐 또 등등. 요즘에는 이제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 뭐를 어떻게 조절하는 게 있는지 뭐 등등 궁금하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700고지에서 살면은 몸이 좋아질 것 같다. 뭐 150살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막상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월 28일 날 심근경색이 와서 시술을 했어요. 스탠드를 박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식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이 1년째 되는 날이고, 그동안에 약을 먹고 그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담당 교수님께서도 뭐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6개월 후에는 아침에 피 검사를 예, 안녕하세요. 예, 11시 반이 벌써 11시 반이에요. 작은 듯 고개를 돌리면 약간 작은 듯 하고요. 예, 황영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작은 듯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좀 되더라고. 예, 돌리면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심근경색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스탠스를 받고 1년이 지난,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뭐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약도 먹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온 이유는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무리했던 것 같은데, 한번 왜 이런 환경이 좋은 데서 그런 증세가 왔느냐고 많이들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몸을 망가뜨리면은 건강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시에 살면서는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달리기, 지금 85kg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체중에서 마라톤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한 78kg까지 내려가요. 3개월 정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100km 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뛰고 나면은 항상 100km는 100km든 풀 코스든 또 하프 코스든, 이거는 내가 스타트 하면은 항상 안주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이게 어떤 운동이라는 게 자기하고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프 코스 도전에서 그 완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천 마라톤 대회 가서 또 풀코스 처음 머리 올리로 완주했고, 그리고 나서 달리기 시작한 지 한 4년째 되는 해부터 한 4년간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뛰었는데 한 11시간 이렇게 12시간, 또 많이 뛸 때는 12시간, 또 짧게 좀 시간이 컨디션이 좋으면은 10시간 40분대로 뛴 적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뭐. 그렇게 운동도 했는데 제가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여기 와서도 매일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이제 땀을 흘리고 나면은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나면은 그 끝나고 나서 저녁에 소주에다가 꼭 맥주를 타서 먹어요. 페트병 큰 거 하나에다가 소주 한 병 정도 이렇게 먹다시피 하거든요. 매일 그렇게 먹으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건강하니까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이겨내겠지 했는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이유로 아마 이 심근경색이 오지 않았겠는가. 근데 술하고 심근경색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서 이 오는 증세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뭐 심정지가 돼서 발견되신 분들도 있고, 또 저같이 이제 증세가 오니까 아차 싶어서 이게 뭐 심하게 아프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입니다,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술을 먹게 되면, 최기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그늘에 앉아서 완두콩 선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건강에 대해서, 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좀 참고로 하시라는 의미에서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건강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술을 제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최기종 사장도 뭐 저 대리운전해서 태워다 준 적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은 첫째는 뭐 안주를 좀 기름지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지고 고지혈증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이 탁해져서 혈관 벽에 쌓이고 해서, 또 다행히 저는 이렇게 완전히 그 혈관이 막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굉장히 그 가슴 쪽이 좀 뭐 이렇게 쓰린다고 할까, 쓰리면서 쥐어 짜는 듯 해서,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아차,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상당히 심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저녁 11시 반에 제가 그 운전하고 원주 기독병을 갔어요. 원주 기독병을 갔더니 그냥 와서, 저 혼자 갔는데 아니 보호자가 없이 왜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일단은 빨리 저기 그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입원, 응급실에서 입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피 검사를 하더라고요. 한 2시간 후에 1차 소견이 나왔는데, 저는 그 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오늘 응급처치만 해주고 좀 바쁘니까 며칠 있다 들어오겠다고 그랬더니,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심근경색 증세가 있어서 바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후에 또 확실하게 심근경색이라면은 바로 시술을 하셔야지, 그냥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증세를 말씀을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 의사의 말씀을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차 검사도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와서 바로 이제 오전에 이제
수속을 밟고 시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1년 넘은 후에 이렇게 보니까 뭐좀 콜레스테롤치도 뭐 적당하고 괜찮고 간 수치 뭐 이런 당뇨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6개월 후에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제가 밭에 나가서 막 풀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가서 뜨거운 볕에서 일을 하면은 첫째는 심장에는 무리가 오고, 두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그 수분이 모자라니까 혈액이 탁탁해진답니다. 탁해진답니다. 그래서 항상 땀 많이 흘릴 때는 물을 보충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제가 이제 작업 인원에서 열애됐다고 보고 이걸 그늘에서 한두 건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심근경색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그 1년 지나고 난 후에 그 뭡니까 이런 그 검사를 받는 게 있어요. 검사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 있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사. 이게 이건 2년 전에 1918년도에 검사했던 그런 검사지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내줬어요. 연세혁신내과에서. 그래서 지금 뜯어보지도 않고 호주머니 담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한번 뜯어가지고 2018년도와 2020년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좀 좋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며칠 전에 우체통이 있길래 호주머니 담고 다니는 사이 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서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한번 해봐요. 판정은 판정은 정상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정상 B로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그리고 일반 질환 의심이라고 되어 있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을 또 의심한다. 확진검사 확대 대상.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항상 조심하라. 이제 그러니까는 위험군에 속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의심 질환은 기타 흉부 질환 의심, 유 질환은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생활 습관 관리, 당뇨 관리,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시고, 공복 시에 126 이상, 식사 간격없이 200 넘으면 병원 내원하세요. 정상 공복 혈당은 100 미만입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음. 그래놓고, 아이고, 뭐가 뭐 많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 이렇게 막 체크되어 있어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저체중, 정상, 체질량 지수, 그 정상일 수가 없지.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 그다음에 허리 둘레는 복부 비만,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뭐 시력은 0.6, 0.5, 청력은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 고혈압은 134에 79. 그러니까 좀 위혈압이 134라에서 유질 환자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유질 환자.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혈색소는 16.2, 16.2니까 뭐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라 해야 되는데 104. 공복 혈당 장애 의심 그랬네. 그래서 좀 혈당 대한 것도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이 100
미만이라 되는데 104가 나와서 공복 혈당의 의심 그렇고, 총 콜레스테롤치는 뭐 비해당 이렇게 해놓고, 뭐 200 미만 60 이상 유질 환자라고 해놨는데, 유질 환자 그러니까 정상은 아니고 좀 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상 지질 혈중도. 신장 질환은 뭐 0.8 104에서 정상이라고 나와 있고, 간장 질환도 GOT, GPT 42와 25, GPT 29, 감마 GPT가 43. 그래서 이건 이제 정상으로 나와 있네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요 검사에는 정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흉부 촬영에는 뭐 질환 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물어봐야 돼서 뭐 때문에 질환 의심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비형 간염, 뭐 우울증, 인지 기능 장애,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이건 비해당이니까 아무 지금 이번 검사하고 관계없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거 보면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심내혈관 질환 이흠도, 심내혈관 나이는 59세. 59세가 제가 지금 만으로 60인데 59세면은 정상이란 뜻인지, 8.6%, 10.7. 뭐 허리 둘레, 뭐 신체 활동, 안전 뭐 흡연, 뭐 나머지 혈압이나 공복 혈당 이런 것이 좀 주의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이고. 대충 이제 보니까 그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예.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커피는 그 연하게 타서 이렇게 좀 숭늉처럼 마시고 있어요. 잠시 제가 뭐를 좀 뭐죠? 보리수를 따서 지금 뭐 잼 만든다고 불 위에 올려놨는데 20분 후에 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됐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보글 끓고 있네. 이거 계속 저어줘야 될 텐데. 아이고, 이렇게 바쁩니다. 이렇게 바빠요. 이래갖고 지금 보리수를 잼 만들어 이렇게 올려놓고 여태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행히 타지는 않았네요. 지금 불을 약하게 해놨으니까 아주 뭐 넘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살짝 열어서 여기 놓고. 예. 안녕하세요, 이혜경 원장님. 제가 오늘은 뭐
집안일 하랴 주부 일 하랴 바빠요. 집에 있으면 항상 이래요. 오늘은 그 예부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있는데 이렇게 완두콩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완두콩 선별 작업. 완두콩 이게 콘티박스로 5박스 쏟아 놓고요. 아, 잘 안 들려요? 콘티박스에 쏟아 놓고 지금 선별 작업 하다가 주방에 가서 저 보리수로 지금 저 잼을 만들고 있는데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고 왔어요. 이렇게 지금 간식으로 엄청 갖다 놓고 지금 이제 먹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쑥 절편도 있고요. 이건 오디하고 보리수. 이거는 이제 또 빵 간식으로 또 갖다 놓고요. 이게 커피, 물, 완두콩이에요. 지금 오늘 주 작업은 완두콩을 지금 3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바쁘지 않으시면 오세요. 같이 좀 해주기. 이거 엄청 많은데 양이. 이렇게 완두콩 선별 작업하다가 제가 이제 그 건강검진표 보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한번 해봤어요. 그 자랑이 아닌데 병은 이렇게 자랑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다짐도 하면서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은 미안하지만 저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술 먹자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술로 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말하시면은 심장 질환은 술 한 잔씩 먹어도 뭐 혈류가 잘 도니까 좋다. 근데 이제 그 말은 맞는 말씀이겠죠. 예, 저는 술버릇이 술을 입을 대면은 폭주를 하고 또 폭주를 해서 약간 이제 술이 어느 정도 이제 거하면은 뭐 제어 능력이 없어요. 제어 능력이. 그래서 뭐 그냥 안주는 안주대로 먹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들어와서 또 라면 끓여서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몸이 뭐 망가질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첫째는 이제 금주를 해야 되고 식사량도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을 줄여가지고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보통 어른 밥그릇으로 이렇게 착 해서 한 그릇 이상 먹었는데 수북하게 지금은 약간 이렇게 남실 담아주면은 거기서도 좀 덜어내고 먹어요. 그 정도 먹으면 다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또 그걸 또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막 그러다 보면 어디 뭐 빵집 지나거나 뭐 간식이 있으면 또 먹게 되고 간식을 첫째는 안 해야 되는데 좀 앞으로 체중을 좀 줄이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땀을 흘려서 체중을 줄이면은 좋은데 땀을 흘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 지론이 유한 무병, 땀을 흘리면은 병이 없다. 그런 뜻으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해오고 요즘 같으면도 밭에 나가서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심근경색 자체가 혈액이 탁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약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이 주 약들이 이제 혈액을 맑게 해가지고 잘 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모나미 볼펜 밑에 보면 스프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작은 게 혈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놨단 말이에요. 탁한 혈액이 돌다 보면 또 용수철처럼 생긴 그런 스탠스에 또 이렇게 좀 끈적끈적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혈관이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혈액이 탁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이 약은 매일 먹어야 되며 3일 이상을 안 먹었을 때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약을 꾸준하게 먹어야 될 것이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흐르는 그런 일은 삼가해 달라. 그래서 그런 심장 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중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가족들의 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자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챙겨서 먹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겠죠.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런 혈관이 좋다 하니 이것저것 챙겨 먹는다.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이 사람 자기 막 그냥 그 오래 살려고 그냥 기를 쓰면서 뭐 한다 이런 등등 하는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는 데는 아이고 가족 협조해서 뭐 이렇게 심한 일 하지 마세요, 이거 드세요 하고 챙겨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런 증세를 앓고 나니까 가족들의 그런 배려, 협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시 뭐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고, 저는 그냥 이게 원래는 마이크를 연결하고 해야 좀 목소리가 잘 들어갈 텐데 이렇게 돌리면은 약간 잘 안 들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안두콩 많이 있어요. 오세요. 진짜요. 예, 이거 뭐 지금 계속 선별해서 까서 이 시퍼런 거는 냉동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먹을 거 저장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이걸 뭐 우리가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땀을 많이 흐르면은 그 어떤 경험담에 또 어떤 분의 얘기를 위해서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면은 이 통풍이 온다고 그래요. 통풍. 그래서 땀을 좀 많이 안 흘리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적당히 흘려야 유한무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썼다가 이번에 심근경색으로 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된다는 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뭐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그 약간은 좀 비꼬는 듯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다릅니다. 땀은 흐를수록 건강해진다는 뜻이고, 그냥 많이 흘리면 뭐든지 많이 흘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혈액이 혈액이 탁해지게 되는 것은 피가 탁해지면은 혈관에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 그래서 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물 좀 많이 먹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은 거 많이 먹는데 그 원장님 그 차 종류가 좋은 것 같아요. 차 종류가, 저도 이제 이런 이제 다음에 이제 언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좀 있으면은 그 여주가 이제 나와요. 여주, 오이처럼 생긴 여주. 그거 나오면은 송송 썰어서 주위에 나오는 도마도라든지 야채, 그리고 샐러드를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사실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마트예요. 마트. 태기산 마트라고, 뭐 산채 음식서부터 재료서부터 음식 재료까지 다 있고 건강 재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구입해서 드실 필요가 없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죽일놈 살릴놈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가 뭐 눈에 좋다고 해서 한때는 엄청 많이들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로니아 그 농사 짓던 농가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또 아로니아 자체를 이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팔로가 없고. 과연 거기서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이런 먹고 좋았다면은 계속 먹게 되면은 그 수요는 꾸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서 이게 효과가 이제 보신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안 돼서
아로니아 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잘못 오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분들 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청강님. 지금 저는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에서 앉아서 그냥 안두콩 분리하면서 이렇게 간식도 먹어요. 간식은 이제 오디하고 보리수가 되겠습니다. 예. 갈증나티 좋고요. 근데 보리수가 좀 시네. 아, 오디는 그래 맛있네요. 달고. 그래서 결론은 제 주위에 있는 이런 야채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이런 건강식품이 아니겠느냐 해서 좀 그 뭐 상품명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면은 또 그 생산하는 분들이 예. 물을 한 방울도 안 먹고 저만 먹고 살죠. 차만 먹고 살죠. 아이고. 그러면은 건강해질까요? 혹시 건강 검진 받아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항상 정상으로 나오죠? 상당히 뭐 제가 보기에는 건강 관리에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지어 보니까 특용 작물, 지금 약성분 있는 농산물이 많아요. 곰보 배추, 여기는 이제 더덕 주산지, 도라지 주산지, 여주, 수세미, 곰보 배추, 또 뭐 그린빈스, 콩, 아스파라거스. 이거 진짜 심어서 드시면은 다른 거 사서 드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좀 그 특히 잠깐만요. 이 보리수는 며칠 전에 방송 나왔는데 이 뭐 골다공증 이런 데도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집 주위에 몇 개 심어 놓으면 엄청 나와요. 저 튼튼하고 이렇게 좋잖아요. 지금 뭐 약 안 쳐도 이렇게. 음.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집 주위에 있는 그런 것을 드시면서 건강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담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망가졌으니 그러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면서 건강을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봄에 봅시다. 봄에 이른 봄에 이제 쑥보다는 눈개숙마라는 그 이런 나물 종류가 나와요. 눈개숙마가 나오면은 눈개숙마 따서 나물로 먹기 시작해. 쌈도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얼마 안 있으면은 뭐 두릅 이런 거 나오고, 또 뭐 민들레 좋죠. 음. 건강 검진은 아주 좋다고 그러셨는데 뭐 당연하시겠죠. 그 남편 되시는 부부님께서도 아주 건강미 철철 넘치시는 것 같아요. 불구스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를 해서 마셔야 되는데 차를 해놓고 마실 기회가 없어요. 겨울에는 그 봄에 이제 이렇게 민들레까지 이제 드시고, 그러면 지금은 계속 널린 게 이런 그 나물이에요. 나물류 또 쌈채류. 이게 전부 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그러한 것을 좀 재배했다가 드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질경이라든지 이런 건 자연적으로 번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민들레를 시작으로 해서 또 뭐 상추 뭐 이런 것도 해서 또 야채도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굳이 다른 어떤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안 드셔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꼭 필요한 거는 또 드셔야 되겠지만, 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은 유난히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네, 안녕하세요. 김경수님, 반갑습니다. 전에 지하철 타고 그 두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걸 한번 제가 옆에 잠깐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은 서로 막 뭐를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뭐 혈관이 좋다는 뭐를 먹고 또 관절에 좋다는, 요즘에 광고에 나와서 뭐 보슬렌지야 뭐 이것도 먹고 있다 뭐 하면서, 또 그러니까 그 옆 할머니는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사서 드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아스파라거스를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농사 짓는 분들이 필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간에 좋은 그런 비타민 A가 들어있다면은 그 어떤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술 드시고 간이 좀 나쁘신 분들은 엉겅퀴도 이제 뽑아서 이렇게 나물도 드실 수 있고, 뿌리는 약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농촌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만 관리를 잘해서 하시면 좋은데, 오로지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농사지어서 파는 것에만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자기 본인 건강 관리는 제대로 안 됐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그 30대 중반서부터 폭주를 했어요. 폭주. 뭐 친구하고 같이 중화요리집에 가서 식사하러 가요. 둘이 앉아서 뭐 안주 하나 시키고 이렇게 앉아서 꼬량주를 마시는데, 본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닭광 이런 데다 해가지고 꼬량주를 두 병, 네 병을 마셔요. 네 병.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발효 술이 아닌 그냥 이가도주 뭐 이런 좀 독한 그런 술 같았는데, 그걸 또 마시지. 또 이제 뭐 본 안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또 소주 시켜가지고 또 소주 몇 잔 먹죠.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새벽까지 완전히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술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서로가 술 많이 드시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박은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태기산 아침의 새소리 펜션에서 이 안두콩 분리 작업을 하면서 그냥 개인 토크쇼처럼 주절주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인한 그 증세가 있어 스텐트를 박아서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살아도 관리를 못하면은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술도 적게 먹고 그랬더라면 그런 게 안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주위에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주 먹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항상 어떠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통풍 이런 질환이 이제 어떤 진단이 나오면은 그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서양 의학을 따라서 뭐 좀 죄송한데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보신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 그런 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는 약으로서는 서양의학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책자를 본다든가 하면 뭐 고혈압, 당뇨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이라 합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잘못돼 가지고 이 망가진 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러한 약은 꾸준하게 드시면은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은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안 드시면 합병증이 온다는 거. 안 드시면 합병증이 온다. 그래서 고혈압 약도 오래 드시고 고혈압이 높으면은, 이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관을 친답니다. 이게 압이 높아져서 혈관 치면은 거기가 이제 혈관이 막지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혈액이 끼이고 응고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좁아지고 이제 이러면서 오는 증세가 이제 바로 그 뭐 혈관 질환인데, 혈관 질환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항상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담당 의사를 정해 놓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그 자기가 농사 짓는 채소와 가깝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뭐 도라지, 더덕, 아스파라거스, 그린빈스, 콩도 좋아요. 그린빈스 콩, 이 껍질째 먹는 콩.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면은 꼭 그걸 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안두콩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안두콩을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랗게 익은 것은 말려서 빻아서, 제가 어렸을 적에 이거를 막 갈아가지고 손칼국수를 이래서 먹는데 거기에 이 콩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 콩물에다 해서 먹었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올해는 꼭 한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하고 또 이것도 골라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작년 제가 5월 28일 날 심근경색이 왔을 때에 며칠 전에 좀 무리한 적이 있었어요. 무리한 적. 어떻게 무리를 했냐면은, 서울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이제 가서 일을 보고 제가 한번 무리한 거는 한번 일정을 보냈던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녁 식사를 이제 서울에서 또 약속한 지인분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속초에서 이런 우리 멤버 모임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근데 거기도 또 가봐야 돼. 강원도까지 모임을 한다고 왔는데 제가 좀 바쁘다 해가지고 안 가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9시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속초까지 갔어요. 가니까 새벽 1시쯤 됐던가요? 이거 이제 설악산에 있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콘도에 가서 울산바위를 밤에는 이제 모르겠고 새벽 한 2시쯤 도착해서 또 저 왔다 해가지고 새벽까지 기다려준 또 멤버들하고 같이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가 술이 취한 상태로 그냥 저는 방도 배정도 못 받고 그냥 밖에 소파에서 그냥 들어누워 잤어요. 자서 또 그 다음날 일찍 와야 돼서 6시인가 속초에서 홍천으로 오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천으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4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그 2시에 도착해서 4시까지인가 마시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불안하게 택시 타고 이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그래서 마치 홍천까지는 저희 직원이 이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차로 와가지고 집에서 좀 쉬긴 했죠. 근데 막 그 전날 버스 타고 속초까지 이동하는데 새벽 1시, 또 콘도까지 이동하는데 2시, 또 술 한잔 먹는데 4시까지 먹고 잠은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 몸인들 견뎌나겠어요.
근데 그 후담이 있긴 한데, 그런 글을 써서 올렸더니 그때 당시에 보신 지인이 아이고 저러다 저 병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었대요. 그 내가 심근경색으로 시술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술을 좀 자제해야 되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술만 안 권하고 안 먹으면 좀 좋은데, 이게 모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술을 권해요, 또 이 친구가.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죠. 아,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시술을 했으니 괜찮으니까 조금씩 마셔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뭐 조금씩 마셔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망가지겠느냐,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반 잔씩 마시다 보면 또 한 잔이 되고,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그래야 돼요. 제 습관 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술을 안 먹고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이제 술이 제일 원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밥 먹듯이 그 흔히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술이나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아이고 그냥 조금씩 먹고 길게 사느니 많이 먹고 짧게 사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느냐. 나도 60까지만 그렇게 먹고 살자. 60이 넘었으니까 어떤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하면서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주제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그 제 경험담이지 꼭 이것을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항상 제 말씀에 좀 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너무 안 맞다고 한다면은 그냥 흘러 넘기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방송한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 막 주절주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보면 전부 다 여기 와서 제가 그 심근경색으로 시술했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좋은 환경이라도 건강 관리를 못하면은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 후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나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 시술을 했다고 하고 나면은 아이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7년 됐어요. 10년 전에 뭐 3개 먹었어요. 뭐 또 몇 년 전에 몇 개 먹었어요. 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은 흉이 아니라 또 그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질환을 미리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력도 있습니다. 가족력은 저희 선친께서 아버지께서도 6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병명은 뭐 심장질환, 고혈압 뭐 등 해서 그 오만 막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거 뭐 그냥 살다가 가면 끝나지. 근데 진짜 64세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희들도 깜짝 놀고 너무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다가 어머니는 칠순 잔치해드린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요즘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반명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두 분 다 심장질환. 어머니는 밖에서 어머니도 그 서울 금천구에 큰 누나 댁을 왔다가 머리하고 미장원서 올라가는 길에 길가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또 아버님도 그 추운 겨울날 이 전라남도 목포 부근에서 운동하러 나가셨다가 추운 날,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가 보니까 어디 운동하는 그런 호수 한쪽에서 돌아가셔서 계셨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좀 우리 집안의 어떤 대대적으로 그런 뭐
집안 내력 그 병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혈관 질환하고 심장 질환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싸늘한 이런 그 아이스 개그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우리 조물주는 진짜로 그 잘 만들어놨어. 사람 구조가 딱 60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60까지 사시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60이 지나면은 이게 뭐 신기하게 그 무차가 오래되면은 몇 년은 괜찮지만 몇 킬로 지나면은 뭐 이렇게 좀 많이 뭐 망가지고 또 갈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게 말을 하듯이 막 그런 게 막 오지 않습니까? 저도 60 전에는 건강에 자신을 했어요. 네. 아, 그 어디가 맛있네. 어디 어디하고 보리수 놓고 먹으면서 이렇게. 네. 조물주가 왜 60까지 살도록 해놨냐는 저 이제 이거 약간 좀 개그가 섞인 말입니다. 우리가 60까지는 거의가 이제 이렇게 뭐 눈도 잘 보이고 다 잘 하다가 60 넘어지면은 눈이 침침해져.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노안이라고 본다면 노안이 또 오래되면은 뭐 또 백내장도 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와서 또 그 안과질환은 백내장만 또 긁어내면은 잘 보여요. 잘 보인대요. 제가 지금 전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뭐 안과질환, 뭐 치과는 치과하고 치질은 자기가 어떻게 위생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치과는 칫솔질 자주 하는 것이 잘 그냥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칫솔질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등한시 하셨다면은 좀 하세요. 하셔야만이 이 치주염이라든가 충치가 예방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치과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꾸 그 이가 뭐야 저거 엿하고 뭐 딱딱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는 이 치아가 막 깨졌어요. 보니까 그리고 치과에 가니까 그것이 원인으로 깨져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깨진 데를 씌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어금니 쪽을 씌웠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그 딱딱한 음식은 이제 조심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게를 하나 먹는다고 하면은 꽃게에 그 엄지발가락에 그 끝털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씹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가 튼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60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치과도 괜찮은데, 또 그것도 역시 망가지면은 뭐 지금 임플란트 하시는 분, 뭐 틀니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치과 관리가 잘 하고 있다는 분들도 항상 칫솔질은 자주 하세요. 칫솔 자주 하시고 그래야 그 치주염이나 이런 게 없어서 괜찮은데, 그 치과 질환에 염증이 있어서 그 균으로 인해서 또 어떤 내과 질환에 감염이 돼가지고 또 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60까지는 우리 조물주가 제대로 만들어놔서 그때까지는 그냥 그 태어난 그런 체질로 사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처음부터 약으로 이제 사시잖아요. 저도 역시 그 심근경색이 맨날 같았으면 죽었죠.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시술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제 스텐스를 박아서 시술을 해서 스텐스를 박는다 이거죠. 그리고 눈도 긁어내면은 맑게 되고, 그리고 뭐 치과 질환 임플란트 하면은 또 말짱하고,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 뭐 약으로 요즘 어디 좋아요. 그냥 약으로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피를 맑게 해주고 계속 잘 돌아요.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요? 지금 뭐 보통 100년
100살 사는 것은 보통 수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건강 관리는 서로가 잘 하시고, 그 몸에 좋은 것이라 해서 찾아다니면서 구해서만 드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집 주위에서 구해서 드시면은 좋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며칠 후에 내가 방송하고 싶은 거 하나는, 저희가 무도라지청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무도라지청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무는 이제 가을무를 쓰게 되고, 그리고 도라지도 역시 이렇게 700고지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데, 이런 재배되는 그런 그 두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 음료로는 가장 좋아요. 예. 겨울에도 이제 좋지만, 이게 이제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이제 모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게 그런 그 여름에 음료로 좋은데,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주가 나오면은 여주와 야채, 뭐 파프리카, 토마토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그 무도라지청 큰 숟갈로 한 숟갈, 요구르트 한 병, 이걸 더 시석을 해서 그 야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얹어서 이게 샐러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샐러드 하면은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건 어떤 특정한 회사 제품을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마요네즈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다 보면은 항상 좀 기름기가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기름기가 몸에 들어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선입견에 기름기는 피하라는 이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가족 건강에는 기름기가 없는 무도라지청과 그 요구르트를 타서 이렇게 야채하고 샐러드를 해서 먹으면은 그것이 기가 막힌 건강식품이더라.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며칠 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실제로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오늘 제가 좀 안두콩 작업하면서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했는데요. 좀 뭐 재미는 없겠죠. 지금 이렇게 뭐 김재동이 같은 분들이 토크쇼 하면은 막 엄청 많이들 오셔서 하시는데, 엊그제 그 김재동 씨 그 토크쇼 하는 것도 가봤어요. 현장에서 봤는데 재밌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이분이 머리도 좋고, 그래서 막 헌법 몇존 몇탕 뭐 이런 거 다 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듯이 첫째는 그 친구가 머리가 좋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어떤 소재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런 것을 이제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이제 가장 그 좀 아이스 개그 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자기가 아는 분이 열렬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랬죠. 불교 신자. 그래서 그날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뭐 지갑을 잊어먹었대요. 다시는 절에를 안 가고 교회를 다닌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웃음을 뭐 자아내게 하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건 막 떡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제가 혼자만 좀 해서 좀 미안하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12시 돼가죠. 제가 한 1시간 예정으로 지금 토크쇼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제가 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일들, 또 저희 찾아오셔서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좀 우리 이러한 그 이슈가 될 만한 분들이 오면은 같이 대화하는 것도 직접 생중계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제 횡성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함께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서로 방송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크리에이터의 교육은 상당히 그 김현기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하셨는데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가 제일 잘하고 있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하고 며칠 전에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그분은 함께 방송하기라는 기능을 모르고 계셔. 그래서 제가 저하고 함께 방송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같이 하는 게 함께 방송하기인 줄 알았다가 이거 딱 누르니까 반은 그분 나오고 반은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저대로의 설명을 하고 그분은 그분도 설명을 하고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뭐 울진에 있는 분이든 또 부산에 있는 분이든 목포에 있는 분이든 이게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서로 그쪽 소식 이쪽 소식, 목포에는 지금 태풍이 불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기산에는 아직 비 한 점도 안 오고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한 소재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기본은 화요일과 목요일 방송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짧아가든 길든 계속해서 아마 매일매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방송이 재미가 있어서 보시든 재미가 없어서 보시든 그런데 큰 의미는 안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방송하는 것이 이제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좋아하게 될 때까지는 계속 연습에 생각하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셨죠? 박은주님, 김경수님, 네, 오늘 시청해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네.